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이썬과 오픈CV, 즉 오펀CV를 활용하여 자율주행 차선 인식을 구현하는 여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튜토리얼은 컴퓨터 비전의 기초 개념부터 실제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구축하는 실전 과정까지 폭넓게 다룰 예정입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자율주행 차량이 주변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고 특히 도로 위차선을 어떻게 정확하게 감지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기술들을 배울 것입니다. 컴퓨터 비전은 단순히 이미지를 보는 것을 넘어 이미지 속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해석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는 자율주행 시스템의 눈이 되어 차량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앞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 차선 인식 알고리즘을 하나하나 구현해 나갈 텐데 각 단계마다 어떤 원리가 적용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다면 함께 흥미로운 컴퓨터 비전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도로 위차선을 자연스럽게 인식하지만 컴퓨터는 이미지를 우리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해합니다. 컴퓨터에게 이미지는 수많은 숫자가 배열된 행렬, 즉 매트릭스일 뿐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숫자들은 바로 픽셀 하나하나의 밝기를 나타내는 강도, 즉 인텐시티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어 0은 가장 어두운 검은색을 의미하고 255는 가장 밝은 흰색을 의미합니다. 그 사이의 숫자들은 회색의 다양한 농도를 표현합니다. 따라서 컴퓨터는 차선을 0부터 255까지의 픽셀 강도 데이터의 변화를 통해 인식합니다. 흰색 차선은 255에 가까운 높은 값으로, 검은색 아스팔트는 0에 가까운 낮은 값으로 표현되겠죠. 우리는 이러한 픽셀 값의 패턴을 분석하여 컴퓨터가 마치 사람이 차선을 보듯이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이렇듯 컴퓨터가 이미지를 숫자의 집합으로 본다는 기본적인 이해가 앞으로의 모든 과정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잡한 시각 정보를 처리하고 자율주행 차선 인식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강력한 도구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도구들은 마치 요리 레시피의 재료처럼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 필수적입니다. 첫째, 파이썬입니다. 파이썬은 배우기 쉽고 강력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데이터 처리와 인공지능 분야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우리의 차선 인식 알고리즘을 구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둘째, 오픈CV입니다. 오픈CV는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로 이미지 및 비디오 처리, 객체 인식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오픈CV의 강력한 함수들을 활용하여 이미지 데이터를 다룰 것입니다. 셋째, 넘파이입니다. 넘파이는 파이썬에서 대규모 다차원 배열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컴퓨터가 이미지를 숫자의 행렬로 본다는 것을 상기하면 넘파이가 이미지 데이터를 다루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플롤립입니다. 매플롤립은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데 사용되는 파이썬 라이브러리로 우리가 처리하는 이미지의 변화 과정을 그래프나 그림으로 확인하며 알고리즘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도구를 통해 우리는 자율주행 차선 인식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차선 인식 알고리즘의 첫 번째 단계인 그레이스케일 변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컬러 이미지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의 세 가지 채널, 즉 레드, 그린, 블루 채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채널은 0부터 255까지의 밝기 값을 가지므로 픽셀 하나당 세 가지 값을 저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는 단 하나의 채널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픽셀은 0부터 255까지의 회색조 밝기 값만을 가집니다. 이 변환의 주요 목적은 처리 속도를 높이고 연산 부하를 줄이는 것입니다. 세 채널의 정보를 모두 처리하는 것보다 한 채널의 정보만 처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차선 인식처럼 색상 정보보다는 밝기 변화가 중요한 작업에서는 그레이스케일 변환이 필수적인 전처리 단계가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코드는 cv2.convert color 함수를 사용하여 이머지라는 변수에 저장된 이미지를 RGB 색상 공간에서 그레이 색상 공간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변환된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는 다음 단계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미지의 노이즈를 제거하고 부드럽게 만드는 가우시안 블러 단계입니다. 노이즈란 이미지에 불필요하거나 예상치 못한 작은 변화들을 말하는데 이러한 노이즈는 때때로 실제 엣지, 즉 경계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컴퓨터에게는 가짜 엣지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우시안 블러를 적용합니다.
이 과정은 화면에 보이는 5 곱하기 5, 즉 OXO 커널을 사용합니다. 커널은 특정 픽셀을 중심으로 주변 픽셀들의 값을 가중, 평균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우시안 블러는 중심 픽셀에 가까울수록 더 높은 가중치를 주어 평균을 계산함으로써 이미지를 부드럽게 만들면서도 중요한 정보는 비교적 잘 보존합니다. 결과적으로 노이즈는 제거되고 엣지 감지를 위한 전처리 단계로서 이미지의 품질을 향상시킵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코드를 보시면 cv2.가우시안 블러 함수는 이미지에 가우시안 블러를 적용하며 필터의 크기는 가로, 세로 5픽셀이고 세 번째 인자인 시그마 값은 0으로 설정되어 오펀CV가 자동으로 최적의 값을 계산하도록 합니다. 지금부터 엣지, 즉 경계선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엣지는 이미지 내에서 픽셀의 밝기 값이 급격하게 변하는 지점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양을 우리는 그라디언트, 즉 변화량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검은색 아스팔트가 0에 가까운 밝기 값을 가지고 흰색 차선이 255에 가까운 밝기 값을 가진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두 영역이 만나는 지점에서는 밝기 값이 0에서 255로 매우 급격하게 변화합니다. 이 급격한 변화의 지점이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차선의 엣지입니다. 수학적으로 이러한 변화량을 찾는 방법은 미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미분은 함수의 변화율을 나타내므로 픽셀 밝기 값을 함수로 간주하고 미분하면 밝기가 가장 크게 변하는 지점, 즉 엣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다음 단계인 캐니 엣지 검출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차선 인식 과정의 세 번째 단계는 캐니 엣지 검출, 즉 캐니 엣지 디텍션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이미지의 엣지를 매우 효과적으로 찾아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캐니 엣지 검출은 먼저 이미지의 X축과 Y축 방향으로 미분을 수행하여 픽셀 밝기의 변화량이 가장 큰 지점, 즉 가장 강한 그라디언트를 찾아 추적합니다. 이후 두 개의 임계값, 즉 스레시홀드를 사용하여 엣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화면에 보이는 50과 150과 같은 임계값들이 사용될 수 있는데 이는 강한 엣지와 약한 엣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낮은 임계값과 높은 임계값은 1대3의 비율로 설정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 임계값을 통해 약한 엣지들은 버려지고 강한 엣지만이 최종적으로 남게 됩니다. 이렇게 정제된 엣지 정보는 차선을 정확하게 인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코드 cv2.canny 함수는 이미지에서 엣지를 검출하는데 최소 임계값은 50, 최대 임계값은 150을 사용하도록 설정된 예시입니다. 다음 단계는 관심 영역 설정, 즉 Region of Interest, ROI 설정입니다. 자율주행 차량이 차선을 인식할 때 하늘이나 멀리 있는 배경 정보는 차선을 찾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노이즈를 유발하여 알고리즘의 정확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차선이 존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특정 영역만 남기고 나머지 불필요한 영역은 마스크를 씌워 가려야 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도로 이미지를 처리할 때는 차량의 전방에 나타나는 도로 부분만을 삼각형 형태로 지정하여 관심 영역으로 설정합니다. 이 삼각형 영역은 보통 아래쪽 넓은 부분에서 시작하여 위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를 띠며 이는 원근감을 반영한 것입니다. 예시 좌표인 괄호 550, 250, 괄호 200, 높이, 괄호 1100 높이와 같이 꼭지점의 좌표를 정의하여 이 영역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이트는 이미지의 세로 길이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관심 영역을 설정함으로써 연산량을 줄이고 차선 감지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관심 영역을 설정한 후에는 비트와이즈 연산을 사용하여 실제 이미지에서 해당 영역만을 추출합니다. 비트와이즈 엔드 연산은 두 개의 이미지 픽셀 값을 피트 단위로 비교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한 이미지는 엣지 검출을 마친 캐니 이미지, 다른 이미지는 우리가 정의한 관심 영역 마스크입니다. 마스크 이미지는 관심 영역은 흰색, 즉 1의 값을 가지고 관심 없는 영역은 검은색, 즉 0의 값을 가집니다. 비트와이즈 엔드 연산의 결과는 마스크의 흰색 영역, 즉 1과 겹치는 부분의 픽셀 값만 원래대로 유지되고 검은색 영역, 즉 0과 겹치는 부분의 픽셀 값은 모두 0, 즉 검은색으로 지워집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캐니의 엣지 이미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리가 지정한 관심 영역 내의 엣지만을 깔끔하게 추출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코드는 cv2.fitWiseEnd 함수를 사용하여 캐니 이미지와 매스크 이미지의 fitWiseEnd 연산을 적용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자율주행 차선 인식의 핵심 단계 중 하나인 허프 변환의 기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지 내에서 점들의 집합으로부터 직선을 찾아야 합니다. 보통 직선은 y는 mx 더하기 b라고 표현되는 1차 함수, 즉 y/mx/b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m은 기울기, b는 y축 절편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에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수직선을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직선의 경우 기울기 m이 무한대가 되므로 일반적인 1차 함수로는 나타낼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컴퓨터 비전에서는 극좌표계, 즉 폴라 코디네이츠를 도입합니다. 극좌표계를 사용하면 기울기가 무한대인 수직선을 포함하여 세상의 모든 직선을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 극좌표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수직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극좌표계입니다. 극좌표계에서는 직선을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로와 원점에서 그 직선까지의 수직선이 x축과 이루는 각도 세타로 정의합니다. 이 두 가지 값만 있다면 모든 직선을 유일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처럼 원점 5, 0,0으로부터 직선까지의 수직 거리가 로이고 이 수직선이 x축과 이루는 각도가 세타입니다. 이 관계는 로는 x 코사인 세타 더하기 y 사인 세타와 같습니다. 라는 방정식으로 표현됩니다. 이 공식은 어떤 x, y 좌표를 가진 점이 특정 로와 세타 값으로 정의되는 직선 위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극좌표계를 사용하면 기울기가 무한대인 수직선도 특정한 로 값과 세타 값, 즉 90도나 270도 등으로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극좌표계는 허프 변환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허프 변환은 이미지 공간의 점들을 허프 공간이라는 다른 공간의 곡선으로 변환하여 직선을 찾아내는 투표 시스템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미지 공간의 각 엣지 픽셀은 허프 공간에서 하나의 곡선으로 표현됩니다. 예를 들어 한 엣지 픽셀이 통과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직선은 허프 공간에서 하나의 곡선으로 나타납니다. 만약 여러 엣지 픽셀이 같은 직선 위에 있다면 이 픽셀들이 허프 공간에서 생성하는 곡선들은 모두 한 점에서 교차하게 됩니다. 이러한 교차점들을 빈, 즉 빈이라고 부르는데 많은 곡선이 교차하는 빈일수록 해당 지점이 실제 이미지 공간에서 직선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각 픽셀이 자신이 속할 수 있는 직선에 투표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많은 표를 받은 빈은 최다 득표 빈이라고 불리며 이 빈이 바로 우리가 찾고 있는 차선을 나타내는 직선이 됩니다. 이 투표 시스템을 통해 우리는 이미지 내에서 가장 뚜렷하고 긴 직선들을 효과적으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실제 코드 구현에서는 허프 변환의 한 종류인 확률적 허프 변환, 즉 프로바빌리스틱 허프 트랜스폼을 사용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허프 변환보다 연산량이 적고 효율적이며 직선의 시작점과 끝점을 직접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허프라인 p 함수는 이 확률적 허프 변환을 구현한 것입니다. 이 함수에는 여러 중요한 매개 변수가 있습니다. 첫째, 로는 거리 해상도로 픽셀 단위입니다. 둘째, 세타는 각도 해상도로 라디안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 MP880은 1도에 해당합니다. 셋째, 스레시홀드는 최소 득표수로 이 값보다 적은 투표를 받은 직선은 무시됩니다. 넷째, 민라인 랭스는 검출할 최소 선 길이를 의미하며 이보다 짧은 선은 무시됩니다. 마지막으로 맥스라인 갭은 선분 사이의 최대 간격으로 이 간격 이하의 공백은 같은 선분으로 간주하여 연결됩니다. 화면 하단의 예시 코드를 보면 cv2.HOPLINE p 함수는 이미지에서 직선을 검출하며 로 해상도는 2픽셀, 세타 해상도는 1도에 해당하는 파이 나누기 180 라디안, 최소 득표수는 100, 최소 선 길이는 40픽셀, 그리고 최대선 간격은 5픽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허프 변환을 통해 직선을 검출하면 그 결과물은 실제 차선처럼 길고 매끄러운 하나의 선이 아니라 수많은 짧고 파편화된 선분들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원시 허프 출력은 노이즈가 많고 끊어져 있어 실제 차선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선분들을 하나의 부드러운 직선으로 최적화, 즉 옵티마이제이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최적화 단계에서는 검출된 모든 작은 선분들의 기울기와 y절편을 평균 내어 이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통합된 직선을 만듭니다. 이렇게 평균화하고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을 거치면 화면에 보이는 최적화된 출력처럼 실제 도로 위의 차선과 유사한 형태의 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차선 인식이 단순히 선분을 찾는 것을 넘어 그 선분들로부터 의미 있는 도로의 경계를 추론하는 데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즉, 잡음을 제거하고 실제 차선의 형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선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최적화 단계의 첫걸음은 검출된 선분들을 기울기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율주행 차량의 관점에서 왼쪽 차선은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향하므로 기울기가 음수, 즉 마이너스 값을 가집니다. 반대로 오른쪽 차선은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향하므로 기울기가 양수, 즉 플러스 값을 가집니다. 화면의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원점 0,0을 기준으로 x축 값이 증가하고 y축 값이 증가할 때 기울기가 0보다 크면 양수이고 0보다 작으면 음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 선분의 기울기를 계산하여 왼쪽 차선에 해당하는 선분들은 음수 기울기 리스트에, 오른쪽 차선에 해당하는 선분들은 양수 기울기 리스트에 각각 분류하여 담습니다. 이 분류 과정은 각 차선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명확히 구분하고 다음 단계에서 각 차선을 독립적으로 처리하여 더욱 정확한 평균선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전처리 작업입니다. 각 차선에 대해 분류된 선분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해당 차선을 대표하는 하나의 평균선을 계산합니다. 이 과정은 numPy의 polyfit 즉 np, polyfit 함수를 활용합니다. np.polyfit은 주어진 데이터 점들에 가장 잘 맞는 다항식을 찾아주는 함수로 여기서는 1차 함수, 즉 직선을 찾는 데 사용됩니다. 즉, 기울기 리스트에 있는 모든 선분들의 기울기와 절편을 평균 내어 이를 가장 잘 나타내는 하나의 1차 함수 y는 mx 더하기 b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m은 평균 기울기, b는 평균 절편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평균 기울기와 절편을 사용하여 우리는 이미지 하단에서 시작하여 화면의 약 5분의 3 지점까지 이르는 하나의 연속된 직선을 그립니다. 이 선은 해당 차선의 위치와 방향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며 차선 인식의 최종 결과물 중 하나가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불연속적인 작은 선분들이 하나의 부드럽고 명확한 차선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이제 차선 인식이 완료된 선들을 원본 이미지 위에 자연스럽게 합성하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은 cv2.addWeighted 함수를 사용하여 수행됩니다. cv2.addWeighted 함수는 두 이미지를 특정 가중치로 혼합하여 하나의 이미지로 만드는 기능을 합니다. 쉽게 말해 원본 이미지와 우리가 차선으로 그린 라인 이미지를 블렌딩, 즉 섞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함수의 핵심은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라인 이미지에 더 높은 가중치를 주면 차선이 더 선명하게 보이고 원본 이미지에 더 높은 가중치를 주면 차선이 조금 더 투명하게 보이면서 원본 도로의 디테일이 살아납니다. 이렇게 투명도를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우리는 원본 도로 이미지 위에 차선이 마치 그려진 것처럼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최종적으로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이미지를 생성하며 차선 인식 결과가 시각적으로 얼마나 잘 표현되는지를 결정합니다. 지금까지는 단일 이미지에 대한 차선 인식 과정을 설명했지만 실제 자율주행에서는 비디오, 즉 동영상 처리가 필수적입니다. 비디오는 본질적으로 수많은 정지된 사진, 즉 프레임들이 연속적으로 빠르게 재생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디오 처리는 각 프레임, 즉 이미지에 대해 우리가 앞서 만든 차선 인식 알고리즘을 반복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cv2.video capture 함수를 사용하여 비디오 파일을 열고 이로부터 프레임을 하나씩 읽어옵니다. 화면에 보이는 코드처럼 while 반복문을 사용하여 cap is opened 함수로 캡처 객체가 비디오를 성공적으로 열었는지 확인한 후 비디오가 끝날 때까지 무한 반복, 즉 루프를 돌면서 각 프레임을 cap.read 함수를 통해 읽어옵니다. 그리고 읽어온 각 프레임 이미지에 대해 우리가 개발한 차선 인식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정적인 이미지 인식 알고리즘이 동적인 비디오 스트림에서도 실시간으로 차선을 감지하고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차선 인식 알고리즘의 전체 파이프라인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과정은 입력된 시각 정보가 총 6단계의 변환 과정을 거쳐 의미 있는 차선 데이터로 재탄생하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먼저 입력된 컬러 이미지는 그레이스케일로 변환되어 연산 효율을 높입니다. 다음으로 블러 처리, 즉 가우시안 블러를 통해 이미지의 노이즈를 제거하고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 후 캐니 엣지 검출을 사용하여 이미지의 경계선을 찾아냅니다. 이 엣지 이미지의 관심 영역 마스크를 적용하여 불필요한 배경을 제거하고 차선이 있을 만한 영역에 집중합니다. 이어서 허프 변환을 통해 관심 영역 내의 엣지들로부터 직선 후보들을 추출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출된 직선 후보들을 평균 내어 하나의 부드러운 차선을 만들고 이 차선을 원본 이미지에 오버레이하여 최종 결과물을 생성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
컴퓨터는 도로의 차선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시각화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파이프라인은 자율주행 시스템의 핵심적인 시각 정보 처리 과정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컴퓨터가 도로의 차선을 인식하는 눈을 함께 완성했습니다. 이제 컴퓨터는 이미지 속에서 단순히 픽셀의 나열이 아니라 도로의 구조와 차선이라는 의미 있는 정보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율주행 기술의 시작에 불과하며 매우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오늘 구현한 알고리즘은 비교적 간단하고 직선 위주의 도로에서 효과적이지만 현실의 도로는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곡선과 상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곡선 도로를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딥러닝, 즉 심층 학습과 같은 더욱 고도화된 컴퓨터 비전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기초적인 원리와 단계들은 이 모든 고급 기술들의 근간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얻은 지식과 경험이 미래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흥미를 유발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